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내줬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는 48.38포인트, 1.5% 하락했습니다. 3,177.28포인트. 일단 차트 모양 한번 보고 넘어가죠. 코스피 차트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지금 5월부터 줄곧 한 7월 초까지 이제 줄곧 오른 다음에 거의 뭐 7월 달이죠. 7월부터 이제 계속 박스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오늘 뭐 하락 이유로 갖다 붙이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자 반도체 관세 관련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관세 압박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율, 이것도 그다지 지금 유리하지 않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 놓고 보자면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 물론 이제 미리 올랐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부담으로다가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경제 지표에 미국 증시도 좀 민감하고 우리 시장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뭐 감기, 몸살 걸리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좀 영향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00 밑으로 좀 밀리면은 3,100 가까이 가면은 또 저가 매수. 그러나 3,300을 지금 쉽게 돌파 못하는 그런 지금 박스권상에서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과정이 당분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큰 충격이 나왔을 때는 매도가 아닌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에서 단기 충격이 강할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겠죠. 다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요. 보시죠. 요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됩니다만 대만이나 뭐 홍콩, 그다음에 중국 증시 다 올랐어요. 특히 뭐 대만 가권 지수도 0.61% 상승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근데 우리만 뭐 거꾸로입니다. 중국 뭐 상해 지수도 상해 종합 지수 역시 상승했고요. 우리 시장이 참 변동성이 좀 여전히 강하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죠. 일본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러운 흐름입니다. 수급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죠.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대비해서 밀려난 종가 저가 모습이죠. 근데 외국인이 5,970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순매수 보였고요. 기간 매수는 했지만은 눈치 보기가 좀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일정에서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일정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일정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계속 신중 모드로 지금 이번 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랄지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양도세 관련 대주주 확정이 좀 안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발도 관세 압박 뭐 이런 부분이 계속 그러니까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에 좀 민감해지는 우리 증시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수급도 그다지 힘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도.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순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현선물 순매도입니다. 기간 오늘 코스닥에서 무려 1,100억치나 팔았어요. 1,116억, 1,106억 60억이네요. 어떤 걸 많이 팔았는지 좀 볼까요?
이 금융 투자야 이제 또 단기적인 패턴이 좀 강하죠. 네,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자별 추이도 한번 보시죠. 일단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도, 기간 이틀째 순매수입니다. 자, 코스닥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8월 18일 옵션 만기일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이제 FOMC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이번 주 일정 볼까요? 네, 이번 주 일정. 또 이거 별거 없었잖아요. 네, 젤렌스키가 절대 러시아에 양보하지 않겠다. 네, 그 소리 나오면서 오늘 특징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대부분 급락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주 쭉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이 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가장 핵심이고, 8월 21일자에 주식 양도세, 대주 기준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 돈이 이 차관회에서 또 어떤 내용을 할까? 저는 이게 빨리 좀 명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주 기준 낮추면 당연히 시장에 매물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에. 그리고 이제 미국 일정이 뭐 계속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주가 오늘 움직이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강한 움직임이라고 좀 보진 않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새로운 촉매제가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결국은 뭐 수급이겠죠. 그 수급,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케이탈리스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뭐 대주주 기준이랄지, 그 다음에 양도, 배당수도 분리과세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 주주 친화적인, 물론 쉽진 않죠. 재원이 지금 나라에 뭐 돈이 없다 하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랄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틈틈이 매달 1일, 10일, 11일, 21일 수출 데이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좋은 종목군들,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군들 3분기도 좋아요. 잘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분기 때 의료, 미용, KBT 쪽으로 바닥권에서 좀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제 관리 고객들한테 실적 발표 전 한 6월 말 7월 이때부터 계속 주장창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엄청 좋은 성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종목별로.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제 8월 18일인데 저는 한 10월 정도로 좀 보고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어닝 시즌 때 실적 발표,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은 9월 중하순에 공략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경제 지표와 모멘텀,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여전히 강한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코스닥 기간이 상당 부분 순매도가 크다고 그랬죠. 자, 요걸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보시죠. 이 부분 좀 분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죠. 요거 보게 되면, 자, 코스닥 오늘 순매도부터 한번 잠깐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순매도. 일단 신규 상장한 뭐 삼양컴텍 외국인 순매도, 에코프로, 펩트론, 에코프로 VM,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런 종목들 순매도 컸죠. 일단 바이오도 외국인은 순매도했고요. 기관들 2차전지, 에코프로 VM 153억치 순매도했네요. 신규 상장주 삼양컴텍 순매도 많이 컸고, SAMG 엔터, 펩트론, 이오테크닉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오테크닉스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원익 IPS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순매도 나왔단 말이죠. 이 정신없죠. 네, 좀 이거다 저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2.1%나 급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1.5% 하락했고, 그러니까 오늘 순매도가 어떤 게 많이 집중되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많이 집중이 됐죠. 삼성전자. 네, 이틀째 지금 순매도 오늘 1745억 순매도입니다. 그 뒤로해서 반도체,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KB금융, 삼양식품, 그 다음에 뭐 H현대일렉트릭이 할지 뭐 이런 것들.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 자,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기사 보니까 개인 비중이 2분기 상당히 많이 늘었다더라. 네, 그런 내용 나왔어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개인을 사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장이 또, 자,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지만 저런 박스권을 또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뒷받침했던 종목이라 또 보고 있습니다. 뭐 조방원 포함해서 K뷰티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지수가 뭐 3,500, 4,000을 뛰어넘으려면 이 시가총액 방식에서는 반드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그 시점에 가겠죠.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빠지고 있고, 공개 매수 자기 주식 이제 취득 후 소각 결정한 HMA 오늘 7% 넘게 상승했고요. 대부분 좀 주도주가 좀 부재되어 있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좋지 않은 결과,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이제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사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매수 종목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에서는 STX엔진, 효성중공업, 두산, 삼성중공업, 일단 조선주가 좀 끼어있죠. 삼성중공업, HD현대 25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기관들 보세요. 한국전력, 삼양식품, 카카오, 신한지도 있고,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뭐 상승폭이 아주 크고 그러진 않아요. 자, 코스닥은 ABL바이오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파이nem텍, JIP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고, 기관은 BHI 순매수 원전이죠. 이것도 실리콘투랄지 대부시스터즈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17%. 그 다음 밑단에 보게 되면 좀 개별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오늘 특징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한 종목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링크, 한국의 9월 상륙 임박에,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러면 스페이스X,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상륙 임박에 또 이런 관련주가 좀 미리 움직인 게 있고, 파이nem텍, 삼성 폴더블 폰 미국 시장서 애플 추격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STX엔진은 이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신규 상장주 이러하고요. 마운자로가 이제 출시 임박에 이제 관련주 중성주 좀 움직이고 있고, SAMG 엔터 실적 나쁘면 뭐 급락이 나옵니다. 18%나 급락했네요. 어휴.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게이츠 대전 이사장이 방한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로스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 급등했다가 장후반에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그 다음에 HMM 2조 원 자사주 공개 매수 후 소각 소식에 7% 달랐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다. 전기료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전력 주가가 장 초반에 좀 강했다. 네, 한국전력이요. 네, 뭐 종가는 뭐 오르긴 했지만 다 종가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좀 밀린 모습이죠. 신규 상장주 G2G바이오가 1개월 지속 면역 억제제 국제과제 선정 소식에 오늘 변동성이 좀 컸다. 근데 이제 요게 뭐 가장 오늘 시장에 대변하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반도체 관세 예고를 앞두고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대부분 오늘 장에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약컴텍 오늘 모닝몰펜에서 이제 오늘 상장하면서 이제 방산 부품주다. 그래서 이제 방산 부품, 우크라이나 이제 회담도 그다지 시장 기대치에 어긋나니까 이제 또 방산주가 더 강한 흐름을 보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지수 다시 한번 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군들 밀리고 있고, 지수도 일단 박스권 흐름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 단기 하단은 제가 이제 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 불확실성이 나올 때 3,110선까지 밀렸습니다. 당장 뭐 거기까지 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신중 모드로 좀 시장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코스닥은 5일선, 21선 깨뜨렸어요. 차트상으로 보자면 이제 60일 이동평균에 784포인트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이 점 좀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뭐 아직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바로 어떤 강력한 호재가 아닌 한 그냥 애매하게 좀 올랐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또 주춤할 것이고, 그런 흐름이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3,300, 3,500, 4,000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장에서 여러분들 이 시장 흐름을 잘 못 따라간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근무하고 있는 저 이강의 이사한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